우리 등기법은 보면 출제되는 게 한 80%는 나왔던 데서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갖고 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걸 마인드가 좀 생기면 안 나왔던 부분에서 출제도 거의 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꾸 이해하시라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네. 이제 377쪽 15분을 보실 건데요. 사실은 오전에도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실 거고요. 무조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프린트 등기법 맨 앞에를 한번 펴보시죠. 18쪽을 피시입니다. 18쪽 집합건물 등기부인데요. 이 등기부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상급의 문제로. 뭐 하급은 없으니까 중급 아니면 상급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5번 이상 반복하니까 거의 안 틀리세요. 네.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미리 예방주사를 여러 번 놨습니다. 네. 공간정보법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보신 적 있나요? 네. 자이아파트. 아까도 보셨죠? 자이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이 303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분 건물. 그렇죠. 또는 복도가 빠지면 전유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303호 구분 건물인데 1001동이라는 한 동의 건물이 9개로 구분되었죠. 그 중에 하나라서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9개의 구분 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를 얘기할 땐 집합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분소유권자라고 부릅니다. 구분소유권자라고 불러요.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그게 바로 전유 부분이에요. 구분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 건물은 이 구분소유권자가 이 구분 건물 303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라는 부동산은 토지 위에 존재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건물은 이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아요. 공간정보법에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분 건물은 이 대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 토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이 토지에 대한 전세권,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 이 권리들이 바로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권리들이에요. 여기서 사용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권리의 공통점은 사용 권능이 있는 권리들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사용 수익 권능, 사용 수익 권능. 임차권은 용익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용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권리가 바로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4개의 권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4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지역권은 빠지죠.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 즉 승역지와 유역지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라서 무조건 두 필지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처럼 한 필지만 그랬죠. 지역권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지사용권, 구분 건물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까?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까?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도 따로 존재할 텐데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의 기록이 될 테고 대지사용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을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대지사용권은 303호 소유자 갑만 갖는 게 아니죠. 다른 구분 소유자도 다 가져야 되죠.
따라서 대지사용권은 비율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뭐가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구분 건물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면적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은 이 토지에 대한 9분의 1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갑은 9분의 1 갖게 될 겁니다. 물론 갑만 갖는 게 아니라 101호 소유자도 9분의 1, 102호 소유자도 9분의 1, 전부 다 9분의 1씩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된다고 했죠. 소유권일 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유권 갑 9분의 1. 물론 여기에 갑만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101호부터 302호 소유자도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9명이 기록이 돼야 돼요. 9분의 1씩.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전세권 갑 9분의 1. 물론 9명이 전부 다 9분의 1씩 갖는 겁니다. 전유부 면적이 똑같다면.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먼저 1001동 자체는 면적이 따로 딱 특정되어 있습니까? 특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특정되어 있죠. 전유부분, 공용부분 다 합산하면 1001동에 대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1001동의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1001동은 표제부가 존재해요. 그리고 1001동에 대한 소유권자 한 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소유권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갑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동 전체에 대해서 1001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갑구, 을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1호 전유 부분. 아까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여기 304번은 면적이 특정되어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101호 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니까 갑구,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102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쭉쭉쭉 가서 302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물론 303호도 마찬가지겠죠. 303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예요. 그렇다면 1001동 등기부 이거 맞습니까? 1001동 등기부. 이거겠죠?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3호 등기부 이거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이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이면서 구분건물 등기부예요. 이때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예외 없이 무조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 갑이 최초로 분양을 받았고 최초로 분양을 받아서 기쁜 마음에 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갑의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 기록이 만들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것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갑은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동시에 신청이 되니까. 근데 303호 보존등기는 지 거니까 자기 것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101호부터 302호까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죠. 그 자들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갑은 303호는 직접 신청, 나머지 표제부는 대위 신청,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두 개는 동시 신청.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갈 거예요. 나중에. 그냥 맛보기만 하는 겁니다. 다시요. 303호 보존등기 갑은 직접 신청, 나머지 표제부는 갑이 대위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 그러면 갑은 이런 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갑고? 그건 안 돼요. 표제부만 동시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이 됩니다. 상단부, 하단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일반 등기부와 차이점입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는 거.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위쪽에 있는 게 건물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토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은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위쪽은 건물, 아래쪽은 토지. 그런데 이 등기부는 구분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죠. 따라서 위쪽은 항상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건물 등기부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 토지 부분은 기록될 수도 있고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부분은 반드시 기록돼야 되고 토지는 기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는 바로 천일동 등기, 천일동에 대한 표제부니까 여기에는 천일동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기록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일 겁니다. 소지, 종구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건물의 표시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니까 소지, 종구면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건물이고 아래쪽은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토지. 이 건물과 대구관계를 이루는 토지 부분은 이거 전체일 거예요. 그렇죠? 그 전체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을 하게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위쪽은 한동 건물의 표시, 아래쪽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기본적으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요 303호 표제부 요 위쪽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그래서 이건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니에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그렇죠? 네,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은 전유 부분 표제부 있고, 갖고 있고, 을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에요, 이게.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기본적으로 건물의 표시니까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 303호 소유자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 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게 돼요.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위쪽은 건물, 아래쪽은 토지인데요. 이 아래쪽에 기록되는 등기가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아까 여기 뭘 집어넣는다고 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거기 대지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죠. 여기는 아래쪽은 뭐 들어갑니까?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문구가 다 기록이 되니까 아래쪽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즉 대지사용권일 때는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가 어느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토지등기부. 맞습니까?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여기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실행되면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이제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정리합니다. 이 대지사용권이 토지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명칭은 대지사용권. 건물 등기부에도 기록이 돼버리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이제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지권 등기, 여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세 필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필지라고 한다면 세 필지를 다 기록해야 됩니다. 1, 2, 3이라는 문구를 쓰고 다 기록해야 돼요. 이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뭐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유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유자는 여기다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권자는 이쪽에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갑구에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유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여기에 전세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지상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소유권이 303호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303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 양쪽에 기록이 되면 303호를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303호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303호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걸 공시하게 돼요. 그렇죠. 또한 이 하단부는 이 부분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대지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공시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이 등기부가 특이하게 건물 등기부의 기능도 수행하고 토지 등기부의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대지권은 전유부분, 공용부분, 아니 구분건물과 일체적으로 공시가 된다고 해서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빨간색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여기 노란색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무슨 등기부의 기능만 수행하는 겁니까? 건물 등기부의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303호를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합니다. 매수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구분건물 수익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그래서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은 새로운 구분 소유권자니까 구분 소유권자는 무조건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을은 이것만 취득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취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도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했죠. 근데 여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 을명의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세권이 대지 사용권일 때는 여기다가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 공시는 토지 등기부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 공시는 건물 등기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기록이 됐다면,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됐다면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권리의 이름은 뭐로 바뀐 겁니까? 대지권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과 대지권의 일체성은 의미는 같지만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개념은 구분건물 소유권이 넘어갈 때 토지 등기부에서도 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대지권의 일체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기록이 됐을 때 대지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면 303호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이것도 자동적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지권의 일체성입니다.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은 토지 등기부에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대지권의 일체성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건물 등기부에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 붉은색은 건물 등기부, 노란색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이 등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로 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제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한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요.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건물 등기부에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서는 뭐를 또 표시를 해야 되냐면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대지권으로서 건물등기부에서 공시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혼란을 안 일으킬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달라요. 다시요. 대지권 등기는 여기에 기록하는 등기.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등기부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기부에서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지등기부에서 공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서 할까요? 갑구에서. 대지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한다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서 할까요? 을구에서. 즉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하는 겁니다. 토지등기부 해당구. 즉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뜻은 갑구에, 대지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한다면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는 잘못 얘기했나?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일 때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는 을구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토지등기부 해당부에.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등기명인의 단독 신청. 표제부니까 단독이죠. 여기에 기록하면 등기관이 여기에 기록하면서 더 이상 토지 등기부는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알까요? 모를까요? 등기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면 이제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로 공시된다는 걸 등기관은 자동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등기관은 이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해야 되는데 신청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를 압축시킨 거예요. 다시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에 기록하는 건데요. 대지사용권 구문구를 쏙 빼놓고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뜻, 취지 그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될 리가 없는데 네 일단은 됐다고 간주하고 이제 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가 나오는데요. 거기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1001동에 표제부 있고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죠. 상단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303호를 보시니까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 표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거 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출제합니다. 2번이나 나왔어요. 최근에. 이거를 엇갈려 하면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한동 건물의 표시는 위쪽에 한동 건물의 표시, 아래쪽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상단부에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상단부는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뭡니까?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하단부 토지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표제부를 확대한 것이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먼저 1001동 건물의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동 건물의 표시 왼쪽에는 표제부라는 표기를 합니다. 표제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칸은 표시와 표제부에 표시한 순서인 표시 번호를 기록하고요. 두 번째 접수 날짜를 기록합니다. 접수 날짜. 그런데 접수 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의 기능은 뭐냐면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번호가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접수번호는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표제부에는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 칸에는 접수 날짜만 기록하지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니까 접수 옆에는 소재, 지번이 나와 있죠. 소재, 대지 지번.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번과 더불어 명칭도 있죠. 그리고 번호도 있습니까? 저 번호 몇 동이에요? 저 한동원. 1001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거기다 뭐를 기록해야 될까요? 건물 명칭은 레미안 아파트. 건물 번호는 1001동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는 건물의 내역, 소재, 아니요, 종류, 구조, 면적을 얘기합니다. 저 종류는 뭘까요? 3층 아파트. 저 건물의 종류는 3층 아파트. 구조는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을 겁니다. 철골 콘크리트. 면적은 넓이를 기록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면적, 건물의 내용에서 한동 건물 표시에 건물의 면적은 한동 건물에 대한 표시니까 공용 부분이 당연히 포함돼야 돼요. 전유 부분 플러스 공용 부분 모든 면적을 다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타가 될 겁니다. 하단부를 보시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와 있고 맨 처음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그 다음에는 접수는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왜? 위에 있으니까. 접수 날짜는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이 나오고 지목 면적이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마지막은 기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한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타이틀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303호 표제부를 확대한 건데요. 위쪽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지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니에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이 표제부가 보통 출제가 돼요. 표제부니까 맨 앞에는 표시 번호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접수 연월일이 나오겠죠.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거기다 써 넣으세요. 표제부는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권리의 우열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수칸 옆에 건물 번호가 나오는데 그 건물 번호 그 옆에 위나 아래나 옆에나 여백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세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XP 하십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다시요. 거기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에서 건물 바로 밑에 건물 번호가 나왔죠. 거기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1동 건물과 이 304호 건물은 소재, 지번이 어떨까요? 같아요. 같아서 1001동의 소재, 지번을 기록했기 때문에 304호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겹치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건물의 명칭, 1001동의 건물의 명칭 뭘까요? 레미안 아파트. 303호의 건물의 명칭 뭘까요? 레미안 아파트.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한동 건물의 번호는 얼마인가요? 1001동. 구분 건물의 번호는 얼마일까요? 303호. 다르죠? 다르니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건물의 내역도 겹치는 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내역도 똑같이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다면 이런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겹치니까 겹치지 않을 때만 기록해요. 그렇다면 거기 건물의 내역은 면적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다가 써 넣으시죠. 전유 부분의 면적입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공용 부분은 여기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면적도 전유 부분 건물의 면적만 기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용 부분 면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공용 부분 면적을 알고 싶다면 전유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네, 한 동 건물의 표제부를 봐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공용 부분의 면적은 한 동 건물의 표제부에만 기록이 되고 전유 부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지권의 표시, 맨 앞에는 표시 번호가 있을 테고 접수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3호 표제부는 단골로 출제되기 때문에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종류를 기록합니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기록할 겁니다. 대지권 비율은 9분의 1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칸에 그 밑에 보시면 별도 등기 있음 있죠? 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대지권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자가 저당권 등기를 선순위자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 이전에 제3자 A가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걸 공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를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별도 등기라고 해서. 이게 출제가 되는데요. 왜 출제가 되냐면 여기에 기록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된 상황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기록을 해버리면 공시기능이 떨어집니다. 보통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 매수인은 이거는 잘 확인을 안 해요. 이것만 주로 확인하지. 이것만 확인하지. 그래서 이 별도 등기는 즉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등기한 건데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별도 등기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다 기록하면 공시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등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한동 건물 표제부 상단부에는 뭐가 기록된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303호 표제부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303호 표제부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상단부에 소재 지번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명칭도 기록하지 않는다. 또한 면적은 전유 부분 면적만 기록한다. 그리고 기타란에 별도 등기를 기록한다는 거. 그래서 요 303호 표제부가 주로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의 신청에 의해서 단독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둘 다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는 이제 권리관계를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등기가는 토지 등기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 즉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어디에? 갑구에.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맨 왼쪽 맨 끝에 있는 겁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갑구에. 대지권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을구에 하는 거죠.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갑굴구는 등기 목적칸이 있습니다. 등기 목적칸에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의미로서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요.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의미로서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대지권의 종류를 표기한 게 아니에요. 생긴 건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의미가 달라요.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었다. 어디에서? 대지사용권에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었으니까 토지에 대한 내용도 어디로 공시한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에서. 맞습니까? 따라서 건물 등기부로서 공시한다는 의미에서 기타 칸에 건물의 표시를 기록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도 이제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한다는 의미로 기타 칸에 건물의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두 군데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등기 목적에서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타 칸에 그 건물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접수 날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빈칸 넣은 거 아니에요. 원래 빈칸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지권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기계적으로 대지권이라는 사실을 등기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도 빈칸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사실 등기는 두 군데만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 다 보신 거예요.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죠. 한 문제 보려고 1시간을 썼습니다. 원래 이래요, 등기법이. 이게 이해 과목이라서 민법과 좀 달라요. 1번을 보시죠. 구분건물 등기기록이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구분건물 등기부는 이 등기부를 얘기하죠. 표제부는 이걸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얘기할 거예요. 1번, 전유 부분의 등기기록에 표제부에 건물번호 기록합니까? 303호 기록하겠죠. 이게 딱 안 떠오르세요. 이게 처음 본 것이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걸 체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법과목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법률 지식이 완전히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는 겁니다. 굳이 3월 달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걸 7, 8월 달에 해버리면 그때는 체화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좀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두 번째, 대지권이 있는 경우,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뜻이죠. 대지권 등기가 있는 경우, 전유 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기록합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고 했죠. 맞는 지문이고. 3번, 한동 건물의 등기기록이 표제부에 소재지번 기록합니까? 기록하죠. 하지만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까? 기록하죠. 한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합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뜻의 등기, 취지 등기는 어디 하는 겁니까? 토지 등기부 해당부에 하는 거죠.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부에, 소유권이 위에 걸릴 때는 을부에.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16번은 뭐 나중에 보죠. 정답은 4번인데요. 정답은 보죠.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맞습니까? 전유 부분은 저기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있죠. 떠서 갑구와 을구만 둔다. 맞았습니까?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못 본 거는 나중에 문제집 할 때 보실 거예요.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379쪽에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거의 이것만 외우시면 집합건물 등기부는 거의 득점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힘드시겠지만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게 한 문제가 보통 계속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예전에 했던 거예요. 갑이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를 규율하는 법은 뭐라 그랬죠? 민법. 요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뭡니까? 등기법. 그리고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민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적인 법률 관계는 갑과 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즉 팔고 싶을 때 갑과 을이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고 사고 싶을 때 사는 겁니다.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이 등기법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등기법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관철이 되느냐면 신청주의로 관철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신청주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등기소는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등기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가 등기를 해줄 수 있고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등기 신청 여부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라고 불러요.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갑과 을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부르죠.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3자. 그렇죠? 일방 당사자, 이방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제3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 중에서 하나가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관공서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어떤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까? 촉탁.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관공서일 때는 이게 일반인일 때는 당사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관공서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신청이라는 용어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당사자가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거니까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관공서도 등기소도 관공서고 또 관공서와 관공서는 대등한 관계죠. 대등한 관계일 때는 둘 다 공권력의 주체예요.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이라는 용어와 촉탁이라는 용어는 의미는 똑같아요.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단지 용어만 달리 있을 뿐이에요. 신청주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 신청도 원칙이 뭐라 그랬죠? 임의신청. 이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맡길 임자의 뜻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을 땐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불러요.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요? 네. 신청 의무가 임의신청이 원칙입니다. 뜻의자에 맡길 임자를 써요.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임의신청입니다. 임의 규정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청 의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 밑에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요 1번은 표제부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된 겁니다.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냐면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신청 의무가 있어요. 이 내용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즉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름 빨리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의 경우 이것도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법에서 할 거예요. 부실법. 이렇게 신청 의무를 세 가지 법률에서 부과를 합니다. 요것만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은 뭐라고요? 임의신청. 그렇죠. 이 임의신청도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신청.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도 있었고 세 번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 들어갈 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주의. 그렇죠.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 때문에 원칙은 뭡니까? 신청주의.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절차 개시는 네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신청, 두 번째 촉탁.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명령,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촉탁에 관한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까? 준용하죠. 왜요? 둘 다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촉탁에는 규정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강사가 촉탁할 때 거짓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장이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기 명의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등기 명의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 주민번호는 자연인만 있죠. 외국인은 주민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주민번호가 없는 그러한 자들은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뭔가 필요하겠죠. 그 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연인에게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이 자연인이 아닌 자들도 이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는 번호가 필요한데 이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간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집에 잘 나와 있는데 어디 갔지? 뒤에 있던데. 저 뒤에 있나 봐요. 지금 안 보이는데. 390쪽에 있네요. 390쪽 위에 표가 있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서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요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간들 이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3번 등기 원인에 권리소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아까 보셨죠? 약정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등기. 그렇죠.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해야 된다.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보존 기간인데요. 등기부는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등기부 영구 보존해야 돼요. 또한 옛날 등기부였던 게 있는데 폐쇄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등기부는 영원한 등기부예요.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도면, 매매 목록 요 네 가지는 광의 등기부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기록될 내용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등기부에 기록할 여백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기록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로 만든 것이 요 4개예요. 따라서 이를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4개랑 등기부, 폐쇄 등기부 6개 합쳐서 연구 보존 정보라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뭐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 5년 보존 정보, 신청 정보, 지하 정보, 첨부 정보 이것 5년 보존 정보인데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